안녕하세요. 자, 1학기 주제 선택 시간 이제 마지막을 좀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영양 수업은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자, 끝까지 잘 들어주기를 바랍니다. 자, 영양 수업 마지막 수업은 전에 예고한 바와 같이 식단 짜보기를 할 거예요. 수업 끝나고 과제로 한 끼 식단을 짜서 제출을 하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제출한 식단 중에 학교급식 식단 짤 때 필요한 그 5가지 요소가 충족된 그런 식단은 선생님이 10월달 식단에 반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을 잘 들어주고요. 식단을 잘 짜서 제출해 주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식단 짜기 한번 해볼 건데요. 우리가 식단을 짤 때 기초적인 그런 정보를 좀 알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영양과 식품에 관한 그런 수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수업했던 거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5대 영양소에 대해서 한번 했었죠. 5대 영양소 종류가 무엇인지, 그리고 기능에 대해서도 했고요. 그리고 그 5대 영양소가 어떤 식품에 주로 함유되어 있는지 6가지 식품군에 대해서도 함께 공부를 했었었고요. 그리고 그 6가지 식품군을 하루에 어떤 비율로 어떤 횟수로 섭취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식품 구성 자전거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었어요. 자, 떠올려 보세요. 기억이 나는지. 그리고 선생님이 지금 여기서 한 가지 정정할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 그 수업할 때 그 과일군 분류할 때요. 우리 토마토를 원래 과일군으로 분류를 했었었는데 토마토를 채소류로 분류를 하는 걸로 정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수박, 참외, 딸기와 같은 그런 과채류들은 당분 함량이 있어서 과일군으로 분류를 했었어요. 그러나 이제 보통 과일은 주로 후식으로 제공되는 그런 식품들을 말을 하고, 그런데 토마토는 후식이라기보다는 음식 조리할 때 더 많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식재료로, 그냥 식품의 그 재료로, 음식의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거는 그냥 후식의 개념보다 과일의 개념보다 채소류 이렇게 분류를 하자라고 해서 채소류로 이렇게 분류를 했고요. 토마토가 과일군으로 분류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토마토가 과일류로 분류되는 경우가 딱 한 가지 경우가 있는데, 우리 당뇨 환자들은 식사 관리를 좀 엄격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당뇨 환자들의 그 식이요법을 할 때 그때 토마토는 과일류로 분류를 해요. 그래서 일반식을 우리는 오늘 공부를 할 거니까 일반식으로 식사를 구성할 때 토마토는 채소류로 분류한다는 거 이렇게 정정하고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주제로 돌아와서요. 식단 짜기를 한번 해볼 건데, 식단을 짜기 위해서는 열량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영양소를 얼마만큼 먹어야 되는지 그 영양소 섭취 기준에 의해서 식단을 짜야 해요. 그러나 이제 이런 기준들은 전문가들이 사용을 하고 일반인들이 그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식단 짜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일반인도 손쉽게 식단을 짜는 방법으로 오늘 해볼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활용해서 조금 간소화된 방법으로 식단을 짤 건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정보는 식품군, 6가지 식품군 알고 있죠? 우리 이렇게 6가지 식품군 알고 있고, 그리고 또 알고 있는 거 식품 구성 자전거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요. 자, 식품 구성 자전거 가져와 볼게요. 자, 이렇게 우리는 식품 구성 자전거도 알고 있고, 이렇게 6가지 식품군에 대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원래 6가지 식품군이었고 6가지라야 하는데 한 가지가 없죠. 지방과 유지당류는 너무 많이 먹으면 건강을 해치기 때문에 그냥 양념 정도로만 사용하자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우리 오늘 식품 구성 자전거
요거 이용해 가지고 식단을 짜볼 건데요. 식품 구성 자전거는 자, 이 모양을 보면 이렇게 색깔별로 나눠져 있죠. 이 색깔별로 식품군을 또 따로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황색으로 공유군을 표시하고 있죠. 지금 노란색으로 보이긴 하지만 공유군은 노란색으로 표시하고 비율을 이만큼으로 나눠놨어요. 하루에 섭취해야 하는 그 비율이 이만큼인 거죠. 그리고 고기 생선 달걀 콩류는 보라색으로 표시를 하고 하루에 이만큼 섭취할 것으로 이렇게 비율을 나눠 놓고 있고요. 자, 그리고 채소류는 요만큼 초록색으로 표시를 하고 있고 과일류는 이만큼 빨간색으로 표시하고 있고요. 우유 유제품은 하늘색으로 이만큼 먹을 것을 표시하고 있죠. 하루에. 자, 그러면 하루에 섭취하는 그 횟수를 이제 좀 봐볼게요. 공유군은 하루에 매일 2, 4회 섭취할 것을 권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한 끼니를 짤 거죠. 그래서 0.6에서 1.3회, 2, 4회를 이제 세 끼니로 나누니까 한 끼니에 0.6에서 1.3회 먹을 것을 권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평균 1회가량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고기 생선 달걀 콩류는 매일 3, 4회 섭취할 것을 권장합니다. 그래서 한 끼니에 1에서 1.3회 섭취할 것을 권장하고 있고요. 자, 채소류 매 끼니 2가지 이상 섭취할 것을 권장하고 있어요. 자, 여기 이 3가지 식품군은 매 끼니 섭취하는 횟수가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매 끼니 이만큼 섭취하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설명할 이 과일류와 우유 유제품은 하루 섭취량만으로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어요. 매일 한두 개, 매일 한두 잔. 그러니까 이거를 3으로 나누기가 좀 약간 애매해서 한 끼니에 과일류나 우유 유제품은 한 끼니에 하나 먹고 또 나머지 하나는 간식으로 먹는 걸로 이렇게 식단을 짜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선생님이 식단 짤 때는 요 과일류를 식단에다 넣고 우유 유제품은 간식으로 먹는 걸로 이렇게 식단을 짜볼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하루 섭취할 그 식품의 분량을, 식품군의 분량을 알았으니까 어떤 식품을 이용할지 식품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식품군에서 가장 먼저 공유군을 한번 선택해 볼게요. 선생님은 오늘 보리밥으로 선택하겠습니다. 보리밥 하나 선택하고 평균 1회가량이니까 이만큼. 자, 그리고 고기 생선 달걀 콩류는 1에서 1.3회예요. 그래서 1회는 생선 반찬으로 한번, 1회 정도는 생선 반찬, 그래서 고등어를 한번 선택해 보겠어요. 그리고 0.3회 정도를 쇠고기를 이용해서 국을 좀 끓여볼까. 이렇게 해서 2가지, 2가지는 선택했고 횟수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채소 매 끼니 2가지 이상이니까 좀 많이 골라도 되겠네. 그러면 아까 쇠고기 국 끓일 거 생각하면서 골랐으니까 쇠고기를 이용한 국을 미역을 해가지고 미역국 끓여봐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미역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등어는 무를 넣고 조리기 위해서 무를 선택할 거고, 조림할 때는 양파도 좀 필요하겠구나. 그리고 김치가 빠지면 서운한데 김치 좀 김치하고, 그리고 뭔가 사이드 메뉴로 제철 채소를 하나 써봐야지. 이렇게 해야지. 그리고 이제 과일은 상큼하게 좀 키위를 넣어야지. 이렇게 해서 한 끼 식단은 이렇게 작성하기로 하고요. 이따 간식으로는 요구르트를 한번 선택을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식품을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선택한 식품으로 식단을 작성해 볼 거예요. 식단을 이제 작성하겠습니다. 밥은 보리밥으로 할게요. 음식명을 써도록 하겠습니다.
보리밥. 그 다음에 국은 아까 쇠고기랑 미역 넣어가지고 쇠고기 미역국 할 거니까 쇠고기 미역국 할 거고, 이제 고등어 이용해서 반찬한다고 했었으니까 고등어 무조림. 그다음에 오이 이용해가지고 아삭아삭하게 오이 무침을 해볼까? 그리고 배추김치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과일을 키위를 선택을 했었어요. 옆에다 쓸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식단을 짤 수 있었어요. 하루 섭취해야 하는 이 섭취 비율하고 횟수를 알고, 그리고 이렇게 식품을 선택하니까 식단을 금방 짤 수 있었어요. 별로 어렵지 않았죠? 자, 그러면 여러분도 식단을 이렇게 간단하게 좀 짜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식단을 짜가지고 과제로 제출할 건데, 선생님이 이제 과제 제출하기에 그 활동지 양식을 올려놓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은 뭐 활동지 그 양식 출력하지 않아도 식단을 작성해서 과제를 제출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선생님처럼 노트에다 적어가지고 노트에다 적어서 여러분이 과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잘 보이나요? 과제 제출할 때는 꼭 이렇게 이름을 써주고요. 그리고 식품군에서 어떤 식품을 식품군별로 선택한 식품의 그 이름을 다 적어주고요. 그리고 식단을 이렇게 작성을 해서 그림도 그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식단 소개하는 글도 조금 있었으면 좋겠어요. 선운중 친구들에게 건강하게 그리고 골고루 먹을 수 있는 식단을 소개하고 싶어요 라고 선생님은 적었고요. 여러분은 이제 뭐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지 않은 잔반 없는 그런 식단을 소개하고 싶어요. 아니면 여러 가지 세계의 어떤 다른 내가 좋아하는 나라의 그 음식을 소개하고 싶어요. 아니면 제 친구의 생일이에요. 생일상은 이렇게 식단을 짰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연을 담은 소개 글을 한번 적어줬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작성된 그 식단은 아까 말한 것처럼 식단을 짤 때 그 필요한 5가지 요소 있죠. 영양, 기호, 위생, 경제, 효율, 이 5가지 그 요소를 충족하는 그런 식단이라면 10월 식단에 선생님이 넣어줄게요. 그렇게 할 거고요. 자, 오늘 수업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1학기 동안 영양 수업 듣느라 고생했고요. 여러분이 제출할 그 식단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지 선생님 많이 기대하고 있을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